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제68회 현충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포항 덕수동 충혼탑에서 열린 추념식은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궁방전이 벌어졌던 포항.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혼이 잠든 충혼탑에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추모 헌시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9번 밀리고 밀린 싸움. 그날의 형산강은 검붉은 구름을 토악질하고 포송에 묻혀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묵념을 하며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후손들이 진정 자랑스러워할 하나된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위패 봉안시를 찾은 시민들은 먼저 가신 형님, 삼촌,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리키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공원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참배에 나서 먼저 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울릉군도 국가유공자와 해군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혼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추념식이 열렸지만 포항 지역 아파트와 상가의 태극기 조기 개양률은 그리 높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체육학원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건물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 등 25명이 불길을 피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걷기만큼은 별다른 제약이 없었죠. 부산에서 강원도 최북단 DMZ까지 동해안 750km 해파랑길 중에 영덕 구간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가 위드 코로나 이후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루로드 조성 당시 연간 80만 명 수준이던 관광객도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동해안 절경을 따라 이어진 영덕 블루로드. 장사 해수욕장에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해안가 64km에 걸쳐 아름다운 도보 여행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안가로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이제 트레커들이 걸을 수 있게 잘 해놔서 너무 좋습니다.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고. 트레킹 코스를 따라 풍력발전단지와 괴시리 전통마을, 해맞이 공원 등 자연과 역사,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걸어보니까 바다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길이 너무 걷는데 힐링도 되고. 블루로드 조성 초기에는 관광객 수가 연간 80만 명 선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187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 트레킹을 주제로 시작된 영해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도 블루로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황토길과 몽돌길, 산림치유길, 명상쉼터를 곳곳에 만들고 해안과 인접한 구간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처럼 이제 황토길, 앞전에 보셨던 조약돌길, 몽돌길 이런 테마들로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영덕 블루로드가 조성된 지 13년이 지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둘레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오사이언스를 테마로 한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에서 포항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질, 지구,
해양 등을 아우르는 포항과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건립이 최종 확정될 경우 포항시 남구 지역에 연면적 7,0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위장 운동을 활성화해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알에서 8알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데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개발이 기대되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동결 건조한 오디 분말을 실험주에게 투여하고 위장관 이송률을 측정했습니다. 장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확인하는 지표인데 오디 분말 1g을 투여한 쥐는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위장관 이송률이 64.4%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의약품으로 시판 중인 촉진제를 투여한 것보다 오디 분말의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kg 성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말 3g을 먹었을 때부터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생과로는 4알에서 8알 정도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오디는 이미 식품으로 등록된 만큼 그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 향후 그 새로 개발될 위장관 운동 촉진제의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사람의 위장과 대장 조직에 오디 분말을 넣으면 수축 운동이 촉진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후속 연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친 후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오디 재배 면적은 6분의 1, 농가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는데 오디의 효능이 새로 드러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밝혀주시면 판로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추억의 먹거리 뽕나무 오디가 소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 뒤 소화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위한 좋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형산강을 횡단해 조성된 인도교 거치공사로 인해서 8일 새벽 2시부터 10분간 유광정 수장 제2수원지 앞 7번 국도 양방향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쪽으로 가는 차량은 유광대교를 타고 연일 중명 방향으로 우회해야 하며 경주 방향 차량은 연일 중명 교차로에서 영일만대로 경주 방향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교통순찰차와 신호수 10여 명을 배치해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릉원 미디어 아트가 한 달여 공연을 마치고 지난 4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미추왕릉 설화를 토대로 제작한 그림자 연극, 천마총 미디어 파사드, 신라의 별자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경주의 문화재와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키는 시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포항해경은 어제 오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북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한 50대 남성을 119 구조대와 함께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추락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으며 낚시를 하다 미끄러져 추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